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 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행 헌법 제12조에서 종래의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것은 신체의 자유의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만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그 해석은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합헌적 해석은 그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작용을 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절차,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엄격하게 법문원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치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형벌 조항이나 조세 관련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유효한 법률 조항의 불명확한 의미를 논리적, 체계적 해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보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해석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법률상의 근거를 만들어내거나 기존에는 존재하였으나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법률 조항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률의 부존재로 말미암아 형벌의 부과나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을 법률 해석을 통하여 이를 창설해내는 일종의 입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상의 권력분리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 역시 유효한 법률 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이미 실효된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 합치적인 법률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유효하지 않는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은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고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해석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문화국가 실현에 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 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의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 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개인의 신뢰 이익에 대한 보호 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 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 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 보호가 국가의 법률 개정 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실제 평균 임금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한도 금액 이상일 경우 그 한도 금액을 실제 임금으로 의제하는 최고보상 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 기존 피제 근로자인 청구인들에게도 적용함으로써 평균 임금에 대한 청구인들의 정당한 법적 신뢰를 심각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약하며 청구인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장애급여 제도의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의 성격도 있는 이상 소득 재분배의 도모나 새로운 산재보상 사업의 확대를 위한 자금 마련의 목적으로 최고보상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입법자의 결단으로서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최고보상제도 시행 이후에 산재를 입는 근로자들부터 적용될 수 있을 뿐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재해를 입고 산재 보상 수급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그 수급권의 내용을 일시에 급격히 변경하여 가면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의 파생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이 법률적 규율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응하여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해 왔을 때에는 국가로 하여금 그와 같은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법규나 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개인의 신뢰가 그 법규나 제도의 개정으로 침해되는 경우에 상실된 신뢰의 근거 및 종류와 신뢰 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과 개정 규정이 공언하는 공공본리의 중요성을 비교 교량하여 현존 상태의 지속에 대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범정립자는 지속적 또는 과도적으로 그 신뢰 보호에 필요한 조치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뢰 보호의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 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공립대학의 입시 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 운영 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납세자의 기대나 신뢰는 보호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헌법의 개정 논의를 포함하여 자신의 정치적 의견과 정치 사상을 외부에 표현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자유민주적 헌법의 근본 가치이자 민주정치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부정적인 견해 표명 자체를 금지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긴급조치 제1호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최고 수준의 명확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조치는 개별적인 표현 행위의 시간, 장소나 방법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극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실제로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중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필요한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게 헌법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단순하게 표명하는 모든 행위까지 처벌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전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은 주권자이자 헌법 재개정 권력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긴급조치 제1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인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헌법 개정 절차에서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 등의 권리, 청원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1호, 제2호가 처벌하는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한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라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그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유신헌법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단순하게 표명하는 모든 행위까지 처벌하고 긴급조치 제1호 자체를 비방한 사람까지 그 처벌로 15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라는 중형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범죄와 형벌 간의 균형을 현저히 잃은 것이고 이는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다. 광범위한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면서도 어떠한 제약 조건도 두지 아니하고 긴급조치 제1호 제5항은 긴급조치 위반자 및 비방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긴급조치 제2호 제12항은 수사기관인 검찰관이 스스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여 법관에 의한 구체적 판단 없이 인신구속을 비롯한 수사상 강제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아무런 사후적 심사 장치도 두지 아니하여 국가 긴급권이 발동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켜져야 할 영장주의 본질을 침해한다. 긴급조치 제1호 제6항은 이 조치를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긴급조치 제1호 내용은 모두 유신헌법에 대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유언비어 유포행위를 규제하는 것일 뿐이므로 군사상 필요나 군대의 조직 또는 기능 유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 비상계엄에 준하여 적과의 교전상태 또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어서 그 기능을 군대를 통하여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가운데 발동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1호 제6항, 긴급조치 제2호는 일반 국민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함으로써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헌법 제130조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 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의 재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규범 상호 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 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 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제128조 내지 제130조에서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와는 다른 엄격한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 절차의 대상을 단지 헌법이라고만 하고 있으므로 관습헌법도 헌법에 해당하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헌법 개정의 대상인 헌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 제도 정책과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고 인류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참정권과 입국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외국 국적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가 직접 제한되지 않으며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가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내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개성신장을 촉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다른 기본권들의 실효성을 증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 영역뿐 아니라 나아가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 이주의 자유를 포함하고 덧붙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 변경의 자유 등도 그 내용에 포섭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해외여행 및 해외 이주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 체류 또는 거주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외국 국적 동포인과 같은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외국인의 입국, 곧 체류 자격 부여에 관한 심판 대상 조항들은 외국 국적 동포들이 종래에 누리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재외동포 체류 자격의 취득 요건과 활동 범위가 외국 국적 동포의 기본권 내지 법률상 이익의 실현에 관계되는 요소라고 보더라도 외국 국적 동포들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획득하여 누리게 되는 이익은 대부분 법률에 의해 형성되는 수익적 권리이므로 이 경우 입법자에게 요구되는 직접적 규율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주민 소환의 청구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 소환제를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계함으로써 위법 행위를 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아 공직에서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 정치 혹은 책임 행정의 실현을 가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입법자는 주민소환제의 형성에 광범위한 입법 재량을 가지고 주민소환제는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 그 속성이 재선과와 같아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비민주적, 독선적인 정책 추진 등을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주민소환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청구 사유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업무의 광범위성이나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소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쉽지 않으며 청구 사유를 제한하는 경우 그 해당 여부를 사법기관에서 심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적정한지 의문이 있고 절차가 지연될 위험성이 크므로 법이 주민소환의 청구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청구 사유를 제한하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또 위와 같이 청구 사유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주민 소환이 남용되어 공직자가 소환될 위험성과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공직자를 통제하고 직접 참여를 고양시킬 수 있는 공익을 비교하여 볼 때 법익의 형량에 있어서도 균형을 이루었으므로 위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단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비록 국가가 그 육성을 위해 재정을 보조해주고 중앙회의 업무에 적극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업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등 공공성이 매우 큰 업무를 담당하여 상당한 정도의 공익단체성, 공법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회원 간의 상호부조,
협동을 통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조조직으로서 사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고, 이러한 결사의 자유에는 당연히 그 내부기관 구성의 자유가 포함되므로 중앙회 회장 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단체 구성원들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나아가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역시 제한한다. 혐의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는 법익형량 이론이다. 정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피해자의 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 사이의 충돌은 실체적 조화의 원리이며 규범 조화적 해석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위법하게 취득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자를 처벌하는 경우 대화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와 대화자의 통신의 비밀 사이의 충돌은 실제적 조화의 원리, 규범 조화적 해석이다.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촬영 허용 행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범죄 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예외는 공개 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피청구인은 기자들에게 청구인이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수사 장면을 공개 및 촬영하게 할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촬영 허용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입법자는 공익 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기본권 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과 기본권 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침해의 최소성 관점에서 입법자는 그가 의도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단계인 기본권 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로서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기본권 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를 통하여 법학 전문 대학원 간의 과다 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하여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오히려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되어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된다. 또한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 학교 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어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기 때문에 학교별 특성화 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 과정을 가진 학교가 아니라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되며, 법학 전문 대학원도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지 등을 알 수 없게 되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 변호사 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변호사 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 직역의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 시험 성적의 비공개는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법학교육의 정상화나 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 배출, 대학원 간의 과다 경쟁 및 서열화 방지라는 입법 목적은 법학 전문 대학원 내에 충실하고 다양한 교과과정 및 엄정한 학사관리 등과 같이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고, 변호사 시험 응시자들은 자신의 변호사 시험 성적을 알 수 없게 되므로 심판 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등록포로,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재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 부작위는 등록포로 등의 가족인 청구인의 명예권을 침해한다. 법률 조항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직계혈족이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및 제7항과 같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를 지정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는 등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진정 입법부 부작위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국가의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불법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유린당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당한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 의무에 속하며, 과거사 정리법은 국가에 대하여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훼손되었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과거사 정리법 제36조 제1항 및 제39조가 정부와 국가의 의무 내용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과거사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사안에서 명예회복이나 화해 권유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 기관이 서로 협조하여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과거사 정리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가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과거사 정리법의 제정 경위 및 입법 목적, 과거사 정리법의 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과거사 정리법 제36조 제1항과 제39조는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규명된 진실에 따라 국가와 피청구인들을 포함한 정부의 각 기관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구체적 자기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볼 것이고,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자기의 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자기의 의무로서 그것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대북 조치가 개성공단에서의 신규 투자와 투자 확대를 불허함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한 개성공단 내의 토지 이용권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되는 제한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용 재산이 받는 사회적 제약이 구체화된 것일 뿐이므로 공익 목적을 위해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공용 제한과는 구별된다. 그렇다면 2010년 5월 24일자 대북 조치로 인한 토지 이용권의 제한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인 동시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5월 24일자 대북 조치에 대하여 보상 입법을 두지 않은 입법 부작위는 진정 입법 부작위로서 헌법에 명시적 입법 위임이나 헌법 해석상 입법 의무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은 입법자에게 2010년 5월 24일자 대북 조치로 인한 재산권 제한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북한에 대한 투자는 그 본질상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따라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당초부터 있었고, 경제협력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판단으로 사업 여부를 결정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예기치 못한 정치적 상황 변동에 따른 경제협력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인 경제협력보험제도를 운영하고,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 기간 중단되는 경우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투자기업의 국내 이전이나 대체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헌법 해석상으로도 2010년 5월 24일자 대북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할 입법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경찰 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을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관세법 조항은 환승 여행객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한다. 치료 감호가 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보호관찰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한다. 응급환자 본인의 행위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것으로 응급진료 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를 다른 응급진료 방해 행위와 마찬가지로 금지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제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매우 보편화된 일반교육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진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미치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엄격한 심사 척도에 의하여 평등 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기에 따라 그 손자녀의 보상금 지급 요건을 달리하거나 보상금 수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한 명으로 한정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서 특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에서의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취학, 진학의 기회균 등, 즉 각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입학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차별금지 원칙을 의미한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남성만을 병역 의무자로 정하고 여성에게 보충력 등 복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예비역은 국가 비상사태의 병력 동원의 대상이 되므로 일정한 신체적 능력과 군 전력으로서의 소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을 예비역 복무 의무자에서 제외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지원에 의하여 현역 복무를 마친 여성의 경우 예비 전력의 자질을 갖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전시 요구되는 장교와 병의 비율, 예비역 인력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현역 복무를 마친 여성에 대한 예비역 복무 의무 부과는 합리적 병력 충원 제도의 설계, 여군의 역할 확대 및 복무 형태의 다양성 요구 충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역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DNA 감식 시료의 채취 행위는 신체의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DNA 감식 시료 채취의 근거인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DNA 감식 시료의 채취 대상자인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 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 및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행정 절차상 강제 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 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 절차 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형벌 불소급 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 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노역장 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 불소급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 노역장 유치 조항은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유치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변경시킨 것이므로 이 조항 시행 전에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 당시에 존재하였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칙 조항은 노역장 유치 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노역장 유치 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범죄 행위 당시보다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 또한 다르며 특히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 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 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교육부 장관이 학교법인 A학당에게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 자격 요건으로 하는 입학 전형 계획을 인정한 부분은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성매매는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 활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성판매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문신시술 자격 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 재량의 영역에 해당하고 입법부가 위와 같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하여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 형성 및 진리 발견의 수단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이러한 국기 모독 행위를 단순히 경범죄로 취급하거나 형벌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서 제재하여서는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해당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궁극적인 의도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표현을 제한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 중립적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목적을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해당 일반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집시법상의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인천의 뜰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려면 이 사건 조례에 따라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하면 시장은 신청자가 잔디마당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허가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이 잔디마당을 집회 장소로 선택할 권리를 제한한다.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이하에서는 심판 대상 조항이 법률 유보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심판 대상 조항이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 대상 조항은 잔디마당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시장이 그 사용 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 일률적으로 불허하고 허가제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심판 대상 조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즉,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하여 잔디마당을 집회 장소로 선택할 자유가 완전히 제한되는 바, 공공의 위험을 야기하지 않고 시청사의 안전과 기능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 집회나 시위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을 말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 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 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보호한다. 어린이집에 CCTV를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영유아 보육법 조항은 CCTV 설치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신체나 행동이 그대로 CCTV에 촬영, 녹화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범죄 수사를 위한 인터넷 회선 감청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목적으로 전송 중인 정보의 수집을 위해 당사자 동의 없이 집행하는 강제 처분으로 법은 수사기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인터넷 회선 감청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정하고 있으나 패킷 감청의 기술적 특성으로 해당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모든 정보가 감청 대상이 되므로 개별성,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영장주의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나아가 집행 단계나 그 종료 후에 법원이나 기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한 감독과 통제 수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 내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제3항이 정한 영장주의가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 기관인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 외에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까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인터넷 회선 감청의 특성상 집행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만한 별도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영장주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DNA 신원 확인 정보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DNA 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당의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당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이다. 개별 의료급여 기관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의 진료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줄 의무 등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조항은 동조항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가 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 및 급여일수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해당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를 범한 수형인 등은 생존하는 동안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DNA 신원 확인 정보를 수형인 등이 사망할 때까지 관리하여 범죄 추사 및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삭제 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내용상 단순히 국법 질서나 헌법 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준법 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는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 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를 규정한 학교폭력 예방법 조항은 서면 사과의 교육적 효과는 가해 학생에 대한 주의나 경고 또는 권고적인 조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보안관찰 처분은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 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보안관찰 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보안관찰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항, 제14조는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적 표현물 조항 중 소지 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이은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영주의 합헌 의견이고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가 위헌 의견으로 위헌 의견이 다수이기는 하나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업용 음반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및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사용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은 상속 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제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제척기간을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하더라도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라든지 불합리하여 범죄 피해자의 구조 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23조 외국인에 대한 구조. 이 법은 외국인이 구조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상 납세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에게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 사용되고 있는 세금에 대하여 그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 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헌법 제39조 제2항으로부터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훈련 보상비 지급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등 전문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현역병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복무하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자신의 전문 지식과 능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장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어 그 복무의 내용이나 성격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 요원과 같다고 보기 어렵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군사교육은 복무기간 내내 비군사적인 복무에 종사하게 될 공중보건의사에게 단 1회 3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그 기간 동안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 물품이 제공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사가 받는 불이익이 심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이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어 군사교육 소집된 자에게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정된 국방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병역 제도의 형성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복무 내용, 복무 환경, 전체 복무 기간 동안의 보수 수준 및 처우, 군사교육의 내용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영배의 위헌 의견도 있다.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 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 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과의 복합적 구조에 비추어 정당의 지구당은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출생이나 그 밖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자이면서 출생 당시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혈통주의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 이탈을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법률 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한다. 체계 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고, 이러한 체계 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된다. 소급 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 소급 입법과 부진정 소급 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표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 법률 유보 원칙에서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입법자는 행정부로 하여금 규율하도록 입법권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한 행정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즉,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으므로 법규 명령, 규칙, 조례 등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통해서도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아동과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이지만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기능을 정비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대신하여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의 지위에서 기본권의 수범자로 기능하면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 등은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기본권들에 관하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라 하기 어렵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중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부분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교도소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로 인한 수용자의 기본권의 제한도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 제76조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자기책임 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 논리로서 책임 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 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 원리로 기능한다.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 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 영역에 속한다.